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레벨 시프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과거에 파워에 대해서 배울 때 다이나믹 파워를 세이빙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방법 배웠었고, 그 중에 하나에서 레벨 시프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벨 시프터의 간단한 구조도 봤었고 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봤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하게 본 거예요. 왜냐면 레벨 시프터의 한 가지 구조만 봤었죠, 첫 번째로.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봤지만 걔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서 다양한 구조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걸 보지는 않았잖아요. 자,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레벨 시프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레벨 시프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가 어떤 회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어떤 목적일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냐면 좀 빠르게 만들거나, 그래서 아니면 파워를 좀 줄이거나, 빠르게 만들거나, 퍼포먼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아니면 뭐예요? 에어리어를 좀 줄이거나,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회로 성분별로, 회로 IP별로, 그리고 회로 목적에 따라서 또 다른 성능 지표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그런 걸 지난 강의에서는 익스클루시브 5에서 봤다면 이번에는 레벨 시프터에서도 한번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만 달라졌고요. 회로가 하는 일은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선해 나가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걔를 트랜지스터 설계를 통해서 구현해내는 것,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 과정을 계속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컨텐츠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간단하게 배웠지만 왜 우리가 레벨 시프터를 사용하는지 이 내용부터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컨벤셔널 하면 뭐예요? 컨벤셔널이라 그러면 굉장히 전통적인 레벨 시프터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전통적인 레벨 시프터들은 그게 한계점이 있어서 추후에 이 전통적인 레벨 시프터를 개선해서 다양한 레벨 시프터 구조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게 한계점이 뭔지 한번 살펴볼 거고, 그래서 나온 다양한 레벨 시프터 구조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레벨 시프터 구조가 진짜 많아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3, 40개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3, 40개를 다 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이 조금 트랜지스터 레벨 설계를 연습하고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설계가 이런 거다 라는 내용을 조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레벨 시프터 왜 쓸까요? 자, 왜 쓰는지 여러분 아시죠? 왜냐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핸드폰 혹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어떤 전자제품 시스템인데, 여기에는요, 여기 파워 도메인이라고 왼쪽 아래 보이시는 거 있죠. VDD가 공급 전압이 여러 레벨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아날로그는 내가 한 5V를 쓸 수도 있고요. 요 내부에 어떤 그 프로세서는 나가 한 1.5V? 1.2V만 쓸 수도 있고요. 진짜 이런 거는 더 큰 전압 10V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오디오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전압이 다 달라요. 심지어 이렇게 4개만 쓰지도, 3개만 쓰지도 않고요. 시간에 따라서 막 이 전압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조절해가면서 써요. 그 이유는 뭐였죠? 우리가 멀티플 서플라이 볼티지를 쓴다 그러는데, 그게 서플라이가 이렇게 도메인별로 볼티지가 다 다른 이유는 뭐예요? 얘는 굳이 그렇게 큰 전압을 쓸 필요 없이 작은 전압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낸다면, 내가 굳이 5V 여기다 갖다 쓸 필요 없이 1.2V만으로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고 혹은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다면 파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속도 측면에서 크게 5V까지 올릴 필요 없고, 내가 물론 VDD를 올리면 속도가 좋아질 여지는 있지만 그러지 말고 이미 목표 성능 달성했는데 뭐하러, 내가 1.2V만 써도 충분히 성능이 나오고 속도가 나오고, 그렇다면 낮은 전압으로 파워를 줄이는 게 좋지,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게 좋지. 근데 또 이런 전압은 어떻게 돼요? 이런 블락은, 어떤 회로 블락들은 나 그거 웬만하면 1V, 2V 이런 전압으로는 동작을 절대로 못해. 왜냐면 속도도 속도지만 여러분, 노이즈, 아날로그 회로 같은 거는 디지털 회로랑 다르게 노이즈에 굉장히 센시티브 하거나, 그리고 그냥 시그널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바뀔 수가 있거나, 아니면 10V 내부에 10V부터 0V 사이를 다양한 정보를 요 볼티지 레벨 센시티브하게, 볼티지 레벨 디펜던트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요 영역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 밖에 다뤄야 되는 소자 자체가 특정 물질이 특정 큰 전압에서만, 화학적으로 큰 전압에서만 동작한다면, 그러면 또 내가 큰 전압을 사용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전압하고 큰 전압이 한 전자제품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면 제가 시그널을 높은 전압, 낮은 전압, 혹은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전달해주고 통신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 전달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낮은 전압에서 계산한 어떤 결과를 높은 전압에 전달해줘야 정보 전달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칩이 시그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필요한 정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쵸? 그래서
내가 과연 이 1.2V랑 5V랑 회로가 여기는 1.2V로 동작하고 여기는 5V로 동작하게 내가 만들었어. 뭐 하기 위해서? 파워를 세이빙하기 위해서 여기는 굳이 5V 안 쓰고 낮은 전압을 썼어. 자, 근데 요거에 이렇게 다이렉트럴리 연결되면, 즉 직결되면, 그러면 내가 에너지 에피션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 다른 전압 써서 이렇게 직결하면 제대로 시그널이 디지털리 혹은 아날로그 전달될 수 있느냐예요. 전달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왜 전달 안 된다고 했어요? 자,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여기가 0.7V라고 해보고 여기까지가, 여기는 0.7V예요. 그래서 VDD-L 로우를 썼어요. 여기는 VDD가 0.7V고 요쪽은 뭐예요? VDD-H가 예를 들면 1.2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VTH가 스레셜드 볼티지가 0.3V 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의도는 뭐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0V를 걸고 나서 그럼 이쪽으로 0.7V가 나올 텐데 제가 하이를 전달했으니 얘는 이쪽에 로우가 나와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왜냐면 하이를 전달했으니까 디지털리 여기 로우가 나와야 되는 게 인버팅 역할인데, 근데 얘가 꺼지질 않잖아요. 왜? 여기는 1.2V고 여기는 0.7V니까, 여기 1.2V고 여기 0.7V니까 여기 VSG가 정확히 말하면 0.5V나 돼서 VTH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켜지는 거예요. 피모스가 꺼져야 할 때 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그런 거 싫어. 야, 미안한데 얘가 켜질 수가 있어. 근데 확실히 꺼졌으면 좋겠어. 내가 여기가 0.7V가 내가 내더라도 얘를 확실히 끌 수 있는 전압을 내보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 필요한 회로 성분이 바로 레벨 시프터예요. 얘는요 여러분 다른 거 안 하고요, 제가 여기가 0이 들어가면 0V가 내보내고요, 0.7V 같이 작은 로직 레벨, 작은 VDD에서 로직 레벨 하이가 들어오면요, 그럼 얘를 높은 VDD에서 로직 레벨 하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1.2V, 0V 이렇게 동작하는 게 5V 쪽 도메인으로 간다. 그럼 0V가 들어오면 0V가 나가는 건 맞지만 1.2V가 들어오면 이렇게 5V로도 바꿔줄 수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 그게 바로 레벨 시프터고 그런 블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셨던 레벨 시프터 구조,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레벨 시프터인데요. 제가 요거 이름을 크로스 커플드 피펫 레벨 시프터라고 불러봤어요. 왜? 여기 뭐가 있으니까? 크로스 커플드 피모스가 있으니까요. 피펫이 있으니까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요게 진짜 대표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컨벤셔널 레벨 시프터인데요. 그거 말고도 커런트 미러 레벨 시프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커런트 미러, 여기 위에 여러분 전자회로에서 혹시 배우셨을 수 있는데 이게 커런트 미러 구조거든요. 교수님, 저 전자회로 던졌는데요. 전자회로 배운 적이 없는데요. 혹은 커런트 미러, 제가 전자회로를 열심히 공부했는데도요 커런트 미러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커런트 미러가 뭔지 뒤에서 디지털 레벨에서 이해할 정도로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크로스 커플드 레벨 시프터 CPLS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통적인 레벨 시프터인 커런트 미러 레벨 시프터는 제가 CMLS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둘 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제가 0.7V가 들어가면 1.2V가 나오고요, 0V가 들어가면 0V가 나오는 이런 레벨 시프팅을 하는 회로로 동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CPLS부터 간단하게 역시 리뷰죠. 복습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CPLS 이렇게 생겼고요. 왼쪽과 같이 생겼고요. 제가 여기 VDD-L이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VDD-L이 들어갔다는 건 예를 들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0.7이라고 했었는데 0.8V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1.2V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0.8V, 앞쪽은 0.8V로 동작하기 때문에 0에서 0.8로 왔다 갔다 하는 디지털 서킷일 거고요. 뒤에는요 0에서 1.2V로 왔다 갔다 하는 디지털 서킷이라서 여기서 일로 넘겨줄 때 내가 0.8이 들어갔을 때 0.8이 아니고 1.2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레벨 시프터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0.8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1.2가 나왔다고 일단 해볼게요. 왜? 우리 지금 뭐 보려고 하는 거냐면, 자, 인이라는 게 0.8에서 먼저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요걸 먼저 볼 거예요. 그러면 0.8일 때 일단 정상 동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 1.2V라고 되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1.2V니까 여러분 여긴 꺼져 있고요, 여긴 켜져 있죠. 그쵸? 얘는 켜져 있어서 여기 1.2V로 꽉 연결돼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0V니까 얘가 꺼져 있으니까 얘는 더더욱이 1.2V로 안정적으로 리키지만 있고 이렇게 커런트가 막 빼는 것도 없이 잘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얼마예요? 0.8V인 거죠. 근데 얘가 켜져 있는 거니까 미약하게나마 1.2V로 키는 건 아니지만 얘가 0V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때요? 저 0.8이라는 요 요게 떨어진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0.8V에서 떨어진다. 인이 떨어진다. 즉 0V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인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으로 떨어집니다. 자, 얘가 꺼지죠. 여기 원래 VSS였는데, 그쵸? 얘가 꺼진다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켜져 있다가 꺼진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기 VDD-H, 스틸, 여기 0V.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기 켜져 있고 얘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요, 그러면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엠모스가, 오른쪽에 있는 엠모스가 꺼져 있다가 켜지니까요. 그래서 얘가 켜지면 이제 여기가 VDD-H였던 게 내려오기 시작해요. 자, 내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로 0이 되지 않고요, 내려오기 시작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일단 제가 편의상 그냥 확 내려온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자, 그럼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VDD-H로 얘가 올라가요. 왜? 이게 켜지니까요. 그쵸? 그래서 얘는 꺼지고, 그래서 여기 VDD-H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가 들어가면 로우가 나오는 거 맞죠? 0V로 들어가면 0V가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파지티브 피드백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이렇게 한 번에 안 떨어져요. 떨어지고,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떨어지고 나서, 이게 슬슬 키기 시작하면 얘가 점점 올라가면서 원래 VSS에다가 얘를 서서히 끄기 시작하면서 얘가 더 떨어지고, 더 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얘가 더 빨리 켜지고, 이게 더 빨리 올라가고, 이런 파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0하고 VDD-H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0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는요, 여러분, 인이 라이즈 될 때예요. 자, 그래서 원래 0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0이고 여기도 0이고 따라서 이게 0이니까 여기 켜져 있고 따라서 여기 VDD-H죠. VDD-H입니다. 여기 VDD-H고 여긴 VDD-L이에요. 그래서 VDD-H고 여기 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인이 라이즈 하면 어떻게 돼요? 라이즈 하면 얘가 켜지는 순간 요 XL이 풀 다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켜져서 요게 풀 다운 돼요. 네. 그리고 얘는 또 VSS로 그냥 요 인버터에 의해서 내려가죠. 그래서 얘 내려가고 얘가 풀 다운 되는 게 먼저인데요. 풀 다운 되면서 어떻게 돼? 얘를 슬슬 키기 시작하면서 얘를 살살살살 올려요. 얘는 꺼지니까. 그쵸? 살살살살 올리면서 얘를 끄니까 얘는 더 신나서 내려오는 거죠. 그쵸? 더 신나서 내려오면 얘는 더 신나서 켜지고 얘는 더 신나서 올라가는 그런 파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XL이 VSS로 내려가고 아웃이 VDD-H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얘랑 연결되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VDD-L 미약하게나마 제가 0.8V로 줬던 게 1.2V로 변환이 되는 거고요. 0V로 들어갔다면 만약에 0V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처음에 이니셜리 얘가 되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좀 집중해서 볼 거예요. 좀 집중해서 볼 건데 뭐냐면 얘가 이니셜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거 VDD-H라고 해볼게요. 지금 바로 고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틀렸으니까. 자, VDD-H인데 요 VDD-H 요거를 VSS가 VDD-L로 바뀜으로써 얘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 뭐예요? 여기는 사실 처음에 얘가 켜져 있으니까 여기 VDD-H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PMOS는 여기가 빵빵하게 VSG가 1.2V예요. 그쵸? 그리고 얘는 누구로 내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켜져봤자 처음에 1.2V짜리 VSG를 갖고 있는 굉장히 빵빵하게 켜져 있는 PMOS를 VGS 얼마짜리로 내리는 거예요? 0.8V로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과감한 도전인 거예요. 내가 VGS 0.8V짜리로 VSG 1.2V 얘가 더 많이 켜져 있잖아요. 이쪽으로 얘가 더 커런트를 더 많이 부어서 얘를 나는 VDD-H로 더 잘 유지시키려는 이 PMOS를 얘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궁극적으로 0V까지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있으면 이 왼쪽 패스만 있으면 절대 안 내려오고 뭐 때문에 지금 얘가 VSS까지 궁극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 살짝 내려가요. 왜 살짝밖에 못 내려가요? 여기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1.2V고 여기는 0.8V니까 얘가 더 커런트 드라이버빌리티가 높잖아요. 그래서 얘가 커런트를 더 많이 부으니까 얘가 VDD-H에 가깝지 VSS에 가깝지 않아요. 그냥 기존 대비 살짝만 내려가는 거예요. 살짝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얘가 이걸 키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VSG가 1.2V에서 1.1, 1.0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야 얘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지 않으면, 즉 얘가 올라가서 이 파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얘가 올라가지 않으면 얘를 시발점으로 얘를 켜가지고 이걸 올리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얘가 그래서 꺼지지 않는다면 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시발점은 뭐예요? 얘를 확 내려줘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내려줘야 돼요. 제가 얘를 충분히 내리지 못하면 이 파지티브 피드백을 트리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처음에 많이 내려줘야 이 파지티브 피드백이 시작이 되지 얘를 뜨뜻미지근하게 아무것도 티도 안 내게 조금밖에 못 내려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제대로 파지티브 피드백이 시작되지가 않아서 레벨 시프팅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얘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냐면 제가 요걸 집중해서 요 부분을 집중해서 제가 뜯어왔어요. 자, 그 뜯어온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바로 넥스트 슬라이드고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제가 위스를 한번 써놔봤는데요. 제가 크로스 커플드 피펫이 없다면 이 Y가 어디까지밖에 못 내려갈까요? 자, 원래 여기가 0V고 위에도 0V였어요. 둘 다 0V인 이니셜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0.6보다 크겠죠? 왜 클 것 같아요? 둘이 만약에 여러분 여기선 제가 지금 모빌리티를 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PMOS 모빌리티랑 NMOS 모빌리티 똑같다고 해볼게요. 위아래가 스트렝스가 완전 똑같다고 해볼게요. 커런트를 흘리는 능력이 똑같다고 해보면 그러면 제가 여기 0V 둘 다 0V 걸렸을 때 어때요? 둘 다 0V 걸렸을 때는 얘도 풀리 켜져 있고 얘는 꺼져 있으니까 자 0V 켜져 있을 때는 얘가 1.2V까지 올라갈 거예요. 참 그쵸 이게 꺼져 있을 때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0.8V로 바뀌면 어때요? 여기 VSG는 1.2V고 여기 VGS는 0.8V니까 누가 더 커런트를 많이 부어줘요? 똑같은 VGS 조건에서 얘가 커런트를 더 많이 부어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0.6V면 말이 돼요? 그러면 얘는 VSG도 똑같고 VDS도 얘네들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쪽으로 쫙 흐르는 커런트가 똑같아지려면 최소한 얘가 한 0.8, 0.9 요 정도는 돼야 어때요? 여기 VDS가 낮아서 얘가 VGS가 큰데
여기는 GS가 작으니까 페널티로 여기 VDS를 더 큰 VDS를 가져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위아래 PMOS, NMOS 조건이 똑같다고 그러면요. 여기가 VSG가 1.2V예요. 그리고 여기는 VGS가 0.8V예요. 그러면 VGS는 누가 불리해요? 이게 불리하죠. 그러면 일로 흐르는 커런트가 똑같으려면 여러분 커런트는 VGS에도 비례하지만 VGS-VTH 제곱에도 비례하지만 어디도 비례해요? VDS가 크면 클수록 또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VGS를 얘가 뭘로 메꿔야 돼요? 이 VDS로라도 메꿔줘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1V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VDS 얼마? 1.0V, 여기 VDS 얼마? 2V, 0.2V 이렇게 돼서 그 VGS가 모자란 효과를 요 VDS로나마 커버가 되는 거예요. 즉 Y가 뭘로 잡히는 거예요? 아웃풋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1.2V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더 편해요? 야 PMOS가 더 힘이 세잖아 지금. PMOS가 더 힘이 세잖아.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PMOS가 더 힘이 세잖아. 왜? 1.2V고 여기는 기껏해야 0.8V니까. 그러니까 얘가 올리는 힘이 더 크니까 Y가 중간은 아닐 거고 한 1.0V 이렇게밖에 못 내려가지. 네가 켜진들. 나 원래 1.2V였다가 NMOS가 켜지니까 그래? 나 좀 내려갈까? 하고 봤더니 야 0.8V? 장난해? 여기 1.2V님이 있는데 무슨 0.8V야 해서 1V까지밖에 못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벨 시프터를 설계할 때, 자, 앞쪽에서 보시면 레벨 시프터 설계할 때 여기 W는 1 해서 제가 여기 0.8V로 올리면 이게 처음에 조금밖에 못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쵸? 두 개를 W는 1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레벨 시프터 크로스 커플드 PPL 레벨 시프터 CPLS 설계할 때 절대로 이렇게 설계 안 합니다. 어때요? 얘가 충분히 내려와서 포지티브 피드백을 잘 트리거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넣어줘요? 여기 W는 20 이렇게 20배 막 이렇게 키워서 넣어줘요. 예. 실제로 10배 막 20배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 20배니까 얘가 많이 내려올 수 있죠. 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훨씬 더 커런트를 이번에는 20배면은 얘가 아무리 VGS가 작아도 그거를 이걸로 커버하는 거잖아요. 그쵸? W는 20이라니 그럼 Y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거죠. 0.8V로 V 게이트가 올라가는 순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요렇게 설계하면 즉 앞에서 커런트를 흘리는 요 크로스 커플드 레벨 시프터에서 요 W는 20으로 설계하면요. 제가 이 인이 라이즈를 하면은 얘가 팍 내려와갖고 포지티브 피드백이 매우 잘 동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라운드로 한 번에 내려올 순 없지만 많이 내려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들 내려오면 어때요, 여러분? 들 내려오면 이게 포지티브 피드백이 동작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들 내려오면 포지티브 피드백이 잘 동작 안 할 수도 있다. 요걸 집중해서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얘 보세요. W는 20으로 그래 잘 내려왔는데 앞불사 봤더니 0.8V가 아니고 0.5V였어요. 야, 미안한데 나 지금 0.8V를 1.2V로 바꿔주는 거 말고 레벨 시프터야 0.5V를 1.2V로 바꿔줄래? 얘기가 다르잖아. 야, 0.8V를 내릴 때는 얘가 그래도 Y가 꽤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 0.5V? VGS가 0.5일 대로 내리라고? 여러분 이러면 VSG-VTHP 요거의 제곱이랑 VGS-VTH 요거의 제곱이랑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요. 얘가 예를 들면 0.4 VTH라고 하면요. 얘는 0.1의 제곱이고요. 얘는 0.8의 제곱이에요. 이게 엄청 많이 차이나요. 0.8의 제곱은 0.64고요. 0.1의 제곱은 0.01이에요. 64배나 차이나요. 네, 그럼 어때요? 64배나 차이 나는데 20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슬쩍 내려가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크로스 커플드 레벨 시프터에서는 걔가 슬쩍 내려가고 만다면 포지티브 피드백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도 부족하고 엄청나게 많이 200 막 2000 막 이렇게 키워줘야 돼야 실제로 레벨 시프터가 동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0, 2000이면 이거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왜 못 써요? 200만 해도 여러분 여기 이게 W는 200이면 에어리어 엄청나게 증가하고 여기 캡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앞에 노드는 무슨 죄예요? 지금 0.5를 1.2로 바꾸려고 제가 이 앞에 노드도 분명히 회로가 있을 텐데 이 회로가 이 엄청나게 큰 캡인 W는 200을 드라이브 하려고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슬롭이 엄청 늦겠죠? 여기 캡이 크니까. 캡이 크면 요걸 드라이브 왔다 갔다 하는데 파워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딜레이도 엄청나게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200 이렇게 쓴다? 20도 버거웠는데 200? 그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파워 소모도 많고 딜레이도 엄청 커지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이게 좀 안 좋아요. 크로스 커플드 레벨 시프터가 처음에 트리거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트리거 오브 CPLS 오퍼레이션인데, 자, 사실 우리는 0.8V, 1.2V 요 정도는 내가 W는 20에서 커버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조건에서도 스틸 우리가 동작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면 VDD-L이 진짜 많이 낮아지는 게 진짜 에너지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우리의 옵티멀 포인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에도 우리가 볼티지를 시프팅하는 볼티지 컨버전 레벨 시프팅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미안하지만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이게 사이즈를 엄청 키우지 않는 이상 못해주고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 파워랑 딜레이가 너무너무 증가하니까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앞에 레벨 시프터로 넘어가서, 자, 레벨 시프터, 크로스 커플드 레벨 시프터 있잖아요. 그 구조 보니까 여기서 이게 W가 웬만큼 크지 않는 이상 요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요 WL이 너무너무 낮으면, WL이 아니고 VDDL이 너무너무 낮으면 그럼 레벨 시프팅이 잘 안 일어날 거다. 그럼 여러분 이걸 조금 복잡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크로스 커플드 피펫 레벨 시프터는 자, 요렇게 와이드 레인지 오퍼레이션이 쉽지가 않다 그래요. 왜 와이드 레인지예요? VDDL하고 VDDH 있는데 제가 VDDL 쓸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면 0.8, 0.7 이렇게 되다가 너 그만 내려. 너 더 이상 못 내려가. 나 그 이하의 전압을 네가 만약에 인풋으로 넣으려면 이 크로스 커플드 레벨 시프터 지금 못 써. 내가 그건 레벨 시프팅 불가능해. 불가능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드 레인지 측면에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0.8, 0.7까지밖에 못 쓰는 거랑 0.8, 0.7, 0.6, 0.5, 0.4 이렇게 쭉쭉 내릴 수 있는 레벨 시프터는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이쪽이 더 좋은 거고, 얘는 뭐가 가능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와이드 레인지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제가 레벨 시프터를 1000개를 만들어서요,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제가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걸 보면요, 제가 여기 뭐 써놨는데 여러분 쓴 거 보셔도 되지만 VDDH가 1V이고 VDDL이 0.8V일 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이 떨어지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인이 떨어지면은 요게 올라가면서 얘가 내려와야 되죠. 여기 VDDH 저장하고 있던 게 내려와야 되는데 0.8V일 때는, VDDL이 0.8V일 때는, 그래서 제가 여기 0 들어가면 요 인버터가 얘를 0.8로 만들어서 이 0.8로 내릴 때는요, 제가 얘를 뭐 한 W는 한 20배, 뭐 30배 쓸 때는 얘가 잘 내려와요. 충분히 이걸 크게만 키워주면. 그래서 잘 내려오고, 요게 내려온 게 파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얘가 0V가 되고 얘가 VDDH로 내려가는 그 오퍼레이션이 잘 일어나는데, 자, 만약에 VDDL이 얼마면, 여기가 오른쪽과 같이 0.5V면요, 여러분 인이 떨어져도요, 요 아웃이라고 써있는 이 노란색이 안 떨어져요. 왜냐면 중간에 뭐가 안 올라가니까, 요 XL이 안 올라가고, 다시 말해서 요 아웃을 제가 내릴 수가 없어요. 이 0.5V로. 컨텐션 때문에. 그쵸? 그래서 컨텐션 때문에 안 떨어져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레벨 시프팅이 다름 아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VDDL, 요거 VSS 들어갔잖아요. 그럼 0V가 들어가면 이 0V가 나오는 걸 당연히 기대하고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요? 얘를 못 내려요, 물론은. 여기 0.5V로는 못 내려요, 뭐 때문에? 요게 피모스가 빵빵하게 얘를 1V로 잡고 있어요. 1.2V로 잡고 있어요. 지금은 1V지만 1V로 꽝꽝하게 잡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1V로 꽝꽝하게 잡고 있으면 요거 두 개가, 요거 1V, 여기에 0V고 얘가 1V를 잡고 있는 거, 그리고 얘가 0.5V인 거, 두 개가 막 싸워요. 컨텐션에서 얘가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가 있어요. 얘가 원래 0V로 내려가야 하는 우리의 의도랑 상관없이. 자,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간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이 레벨 시프팅도 안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 목적으로 회로가 그렇게 동작하지 않을 뿐더러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얘가 0.5V고 얘가 0V여서 여기 피모스 있잖아요. 이 피모스도 켜져 있고 이 에모스도 켜져 있어서 그냥 커런트가 숏서킹 커런트가 계속 쭉쭉쭉 흐르기만 하고 얘는 내려가지도 않고 미칠 노릇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뭐 여기 0V여서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켜져가지고 이걸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니까 애초에 이걸 켜서 이걸 올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밖에 안 떨어지면요, 이게 켜져야 이게 올려갖고 얘를 끌 생각할 텐데 그렇게까지 파지티브 피드백이 가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거나 진짜 아예 안 가버리거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로스 커플드 피펫 레벨 시프트의 리미테이션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야, 와이드 레인지 오퍼레이션이 불가능해. 뭐 때문에? 피모스 풀업 스트렝스가 요 피모스 풀리 턴온 돼 있는 이 피모스를 요 엠모스로 오버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CPLS의 리미테이션이에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막 요즘은 제가 아까 이 0.4V 막 요런 걸로 갖다 쓰고 0.3V 이런 거를 1.5V 요렇게 바꾸는 오퍼레이션도 가능한데요. 요거를 이론적으로 막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어떤 특정 수율로 레벨 시프터를 크로스 커플드 레벨 시프터 뽑아내려면요, 피모스 대비 10의 5승배 막 이렇게까지 늘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면 여러분 이게 캡이 10만 배예요? 아니, 그거는 완전히 넌 프랙티컬한 거예요. 그렇게 안 써요. 못 써요. 여기 이 노드를 드라이브 할 수가 없어요. 그 캡이 커가지고 파워니 딜레이니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굉장히 와이드 레인지한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구현하고 우리가 저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CPLS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레벨 시프터의 구조의 개혁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와이드 레인지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레벨 시프터의 컨벤셔널 중에도 있어요. 아까 옆에서 우리 크로스 커플드 레벨 시프터 옆에 있던 바로 커런트 미러 레벨 시프터예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얘는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볼까요? 자,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자, 제가 여기를 VDDL, 얘가 여기 0이에요. 자, 뒤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여기 0V고요. 자, 0V에서 제가 여기 0V라면 여기가 0.5V예요. 여기 0.5V고, 자, 여기가 0V니까 얘가 지금 정상적인 동작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 여기 0V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왜 0V가 됐으냐? 여기 0V면요, 여러분. 여기 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피모스가 요 XL을 어디까지 채워요? 자, 요 다이오드 커넥티드 피모스 한번 보세요. 얘 좀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동작해요, 얘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자, 여기가 만약에 낮은 전압이에요. 제가 여기 1.2V고 요거 VTH가 0.4V라고 해볼게요. 0.3V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0V였다고 한들 0V면 어떻게 돼요? 게이트 전압이 여기가 켜지니까 전류가 계속 흐르죠. 전류가 흘려서 얘를 0V, 0.1V, 0.2V 이렇게 증가시켜요. 그러다가 언제 꺼져요, 얘가? 이거 잘 보세요. 0.9V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노드가 0.9V까지 올라가면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0.9V니까 이게 그때 딱 꺼져갖고 얘가 0.9V라는 VDD-VTH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게 올라가서 딱 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꺼져 있으면 여기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DD-VTH P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PMOS가 꺼져 있겠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꺼져 있으니까 여러분 얘는 0.9V잖아요. 그럼 얘도 다름 아닌 PMOS 아니에요? 얘도 PMOS, 얘도 PMOS는 얘도 꺼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여기 0.5V가 들어가면 0V에서 0.5V가 들어가면 얘가 0V로 내려가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 PMOS랑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왼쪽처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컨텐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0V가 아주 이질리 풀다운 돼요. 아주 쉽게 내려가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여기서 0V에서 1V로 바꿨다고 해볼게요. 아니, 0.5V로 바꿨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얘는 0V로 바뀌니까 이게 꺼지게 되죠. 자, 여기 꺼지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이 0.5V가 켜지면서 이 PMOS랑 싸워야 됩니까? 마치 왼쪽에서처럼 싸움이 안 일어나요. 얘는 왜요? 여기 위에가 켜져 있잖아요. 켜져 있지 않고 꺼져 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어땠어요? 제가 여기서 0.5로 올라가려고 할 때 여기가 1.2로 돼 있고 여기 0V여서 얘가 켜져 있었어요. 응? 너 지금 켜졌어? 장난하고 이거랑 싸워서 내가 저 1.2V로 강하게 들이붓는 PMOS를 이겨갖고 이 엑셀을 충분히 풀다운 시켜야지만 포지티브 피드백을 트리거할 수 있었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 오른쪽 CMLS는 어때요? 애초에 봤더니 위에가 뭐야? 하고 그냥 자고 있어요. 꺼져 있어요. 왜? VDD-VTHP까지 요 다이오드 커넥티드 된 PMOS에 의해서 요게 여러분 다이오드 커넥티드 PMOS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0.9V, 여기가 0.9V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0.9V 작으면은 그것부터 작으면은 얘가 그거를 이 PMOS가 켜져서 차지를 올려가지고 얘를 더 올려갖고 얘를 끌 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XL이 그래서 꺼져 있어요. 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0에서 0.5V로 올렸을 때 이 PMOS가 꺼져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XL이 쓱 내려가요. 내가 0에서 0.5로 올리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XL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많이 0V까지는 못 떨어질 거예요. 그쵸? 왜 못 떨어져요? 왜 못 떨어질까요? 자, 제가 0에서 0.5로 자, 0.5로 올렸어요. 0.5V로 올렸으면 제가 여기가 0.9였다가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얘가 이제 커런트가 똑같아지는 내가 0.5V로 내가 여기서 내리고 여기 0.9V가 좀 떨어져서 이 PMOS를 켜가지고 여기 온커런트, MMOS 온커런트랑 똑같이 될 때까지 XL이 떨어지겠죠? 근데 0V까지는 여러분 또 못 떨어지는 이유 0V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여야 말이 돼요? MMOS의 VDS가 자 만약에 XL이 0이라면 그러면 MMOS의 VDS가 0인 거니까 MMOS 커런트는 0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말이 안 되죠. 이 PMOS 커런트는 엄청나게 빵빵하게 많이 흐르는 건데 VDS도 망땅이니까. 그래서 0.9V랑 원래 0V도 말도 안 돼. 0.9V도 말도 안 돼. 해서 중간에 어떤 전압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0.5V로 갔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0.5V, 엑셀이 0.5V라면 얘 켜지게 되고 따라서 아웃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0.5V가 얘를 내리는데 많이는 못 내려도 충분히 뭐예요? 얘를 킬 정도는 충분히 내려가죠. 왜? 얘는 어디서 출발하니까? 얘가 VDD-VTHP에서 출발해서 그거보다는 무조건 내려갈 거잖아요. 제가 얘를 0에서 0.5로 올리면 그럼 XL은 무조건 이 VDD-VTHP보다는 살짝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보다 내려가면 얘는 무조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VTHP보다 더 커지는 거니까. 그쵸? 0.9에서 0.5로 내려가면 얘도 켜지고 얘도 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켜져서 아웃이 쓱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VDD-H가 여기가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얘가 0.0에서 0.5로 바뀌고 얘가 0V로 바뀌면 이게 꺼지면서 이게 쓱 올라가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CMLS의 오퍼레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PMOS, CPLS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CPLS의 문제점은 다름 아닌 뭐였냐면 이니셜리 켜져 있는 이 PMOS와 MMOS의 싸움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예요? 자, CPLS 맨 처음에 인이 0이고 아웃이 0일 때 이니셜 컨디션 한번 봐보세요. CPLS 어때요? 제가 인 0, 아웃 0 제대로 만약에 동작했다고 해보세요. 여기 0.5V, 여기 1.2V 이러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를 1로 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0.5V로 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인을. 요 인을 0.5V로 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얘가 극복해야 되는 놈은 누구예요? 나 지금 여기 0V, 여기 1.2V, 나 1.2V, 0V로 커런트 붙고 있음. 이거랑 얘가 이걸 극복해서 엑셀을 내려줘야 되는 게 얘한테는 챌린지였어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른쪽에서 풀다 얘가 0으로 바뀌면 인바가
0.5로 바뀌어서 얘가 이놈을 켜져 있는 이놈을 이겨가지고 오버컴 해가지고 1.2V를 어느 정도 풀다운 해야 파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나서 오퍼레이션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블럼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니셜리 스트롱리 턴온돼 있는 PMOS가 요 밑에 있는 NMOS에 대해서 잘 턴온되지 못해. 언제? 만약에 요 VDDL이 좀 낮으면. 근데 여러분 요 PMOS는 그래서 요 크로스 커플드 레벨 시프터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 CMLS는 어때요? 제가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이 요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0에서 0.5로 올라가면 얘가 무조건 이거보다는 여기 0.5일 때보다는 0.5일 때 얘가 더 전류를 많이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내려간다는 건요. 얘가 바로 켜진다는 거거든요. 그쵸? 얘도 지금 VGS-VTH 0이고 VGS-VTH 0일 때까지 올라갔는데 얘가 지금 떨어지면 그러니까 0.9에서 0.5로 내려가면 얘가 바로 켜진다는 거죠. PMOS도 켜진다는 거예요. 이쪽도 VGS-VTH, 이쪽도 VGS-VTH 둘 다 0이었다가 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PMOS가 여기 켜져갖고 아웃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 이쪽도 보세요. 인이 0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건 꺼지고 이게 켜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어때요? 이니셜리 컨디션 어떻게 돼요? 여기 0.5였다가 0으로 바뀌면요. 얘가 꺼지면요. 어떻게 돼요? 얘가 다시 쓱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0이라고 써놓은 거는 과장한 거고요. 이거 아까 말했듯이 뭐 한 0.5나 0.4 이렇게 내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0은 과장이고요. 여러분. 자,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확실하게. 0은 과장이고요. 한 0.4까지 내려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0.4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요 아웃을 1.2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이 PMOS 둘 다 켜져 있잖아요. 물론 0V로 풀리 켜져 있진 않지만 어쨌든 켜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오른쪽이 아웃이 1.2로 유지하고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제가 만약에 얘를 0.5가 아니고 0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꺼지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어떻게 돼요? PMOS가 다이오드 커넥티드 PMOS니까 얘가 지금 꺼졌어? 그럼 나 이거 다시 올릴래 하고 0.9로 요 VDD-VTHP로 백할 때까지, 즉 PMOS가 꺼질 때까지 얘를 차지업을 시켜요. 얘가 꺼지면요. 그래서 인풋이 0.5에서 0으로 내려가면 요 밑으로 끌어당기는 놈이 없으니까 이 XL이 서서히 차지업이 돼갖고 PMOS가 꺼질 때까지 차지업이 되고, 따라서 이 PMOS도 꺼지고 요 인바가 0.5가 된 게 아무런 방해 없이, 위에 PMOS의 방해 없이 아웃을 0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컨텐션 없이 CMLS가 동작한다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텐션 프리 오퍼레이션이다. CMLS는 보세요. 어때요? 자, 만약에 L에서 H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 여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 보세요. 자, 여기는 0이고요. 자, 이게 0이고요. 인이 0이고 여기 VDD-L이죠. VDD-L이고요. 얘가 0이기 때문에 여러분, 얘가 0이기 때문에 얘가 자유롭게 내가 VDD-VTH까지 VTHP까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 밑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가 1.2V고 여기가 1.2V보다 0.9V 작으면은 이 VTHP가 만약에 0.3V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0.3V라고 하면요. 제가 여기가 0.9V가 아니고 더 작은 전압이면요. 얘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게 켜갖고 얘를 이 앰피언이 꺼질 때까지 올려줘요. 그래서 0.9V로 무조건 여기가 차지업이 되고요. 앰피언이 꺼지면 MP2도 똑같은 PMOS니까 꺼지게 되고, 따라서 이 꺼진 게 요 인B가 VDD-L인 요 NMOS에 의해서 이질리 풀다운이 돼서 VSS가 그라운드로 잘 잡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가 요 인바를 VDD-L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왜 이질리 풀다운이에요? CPLS랑 다르게, 크로스 커플드 피펠 레플 시프터랑 다르게 XL이 이질리 풀다운 될 수 있는 이유? 이게 꺼져 있으니까 초반에.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하이일 때는 여기가 굉장히 낮은 전압이에요. VSS는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걸 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훅 하고 올라가 버리죠.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올라가고 얘를 끄게 되고, 따라서 이걸 끈 게 인파가 풀다운을 아주 쉽게 하는 거죠. 아웃을.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텐션 없이 CMLS에서는 레벨 시프팅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인 VDD-L이 예를 들면 0.5V인 전압, 그런 것들을 쉽게 레벨 시프팅을 할 수 있어서, 야, 우리 그렇게 큰 NMOS 막 200, NMOS 200짜리, NMOS 10만짜리 그런 거 없이도 어때요? CMLS가 잘 동작해요. 익스트림리 라지 NMOS 없이도 잘 동작해요. 자, 그래서 와이드 레인지 오퍼레이션 가능할 것 같아요. CMLS로는. 근데 여러분 CMLS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어서 거의 못 써요. CPLS를 쓰면 썼지 CMLS 못 써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조건 보세요. 왼쪽 조건. 얘 뭐예요? 켜져 있죠. 얘는요? 얘도 켜져 있죠. 그럼 일로 뭐 흘러요? 숏서킷 커런트 흐르죠. 예, 계속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그래서 인이 VDD-L일 때요. VDD-L일 때 어때요? 요 NMOS도 켜져 있고 요 위에 PMOS도 켜져 있잖아요. 아, 이거 일로 흐르는 숏서킷 커런트, 스태틱 커런트 어쩔 거야. 그래서 파워가 굉장히 많이 흐른다 이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거 그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CMLS도 나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CPLS랑 CMLS가 각각 문제가 있네요. 다시 제가 그 컨벤셔널한 구조 두 개 한번 볼게요. CPLS는 뭐였어요? 와이드 레인지 오퍼레이션이 불가능해. 그건 이유는 뭐예요? 요거랑 컨텐션이 있어서 얘가 애초에 잘 못 내려오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 오른쪽 CMLS는요. 얘는 잘 내려오는데 쓱 제가 만약에 인을 VDD-L로 고정하고 있어요. 0.5V로 고정하고 있으면 얘도 켜지고 얘도 켜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숏서킷 커런트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엄청나게 많이 흐른다는 거는 파워를 지속적으로 소모하고 있다는 거니까 라지 파워 컨섬션 듀 투 스태틱 커런트가 있어서 야, 얘는 파워가 안 좋아. 파워가 안 좋고 얘는 뭐가 안 좋아? 와이드 레인지가 안 좋아. 자, 그러면 와이드 레인지면서 동시에 파워 에피션트한 레벨 시프터 디자인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말을 여기다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컨벤셔널 레벨 시프터의 한계점을 보셨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CPLS랑 CMLS는 여러분 실제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레벨 시프터 하면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컨벤셔널한 레벨 시프터 두 가지 구조예요. 자, 근데 각각이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두 개의 이런 리미테이션을 둘 다 극복할 수 있는 와이드 레인지면서 에너지 에피션트한 레벨 시프터 어디 없을까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강의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